자, 순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반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 갖고 이제 카운팅의 어떤 종류를 방법을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고려가 되는지 또는 반복이 허락되는지 안 되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순열과 조합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반복은 하지 않고 순서만 존재하는 것을 이제 순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순서와 관련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카운팅 방법이 바로 순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반복이라든지 또는 순서에 관계없이 단순히 어떤 방법론적인 것, 방법, 즉 그 세는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바로 조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고려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이제 순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n개의 원소들을 n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를 한 줄로 배열하는 그 순열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원소 각각 하나하나를 하나의 기호로 하나씩 매칭을 시켜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분명히 n개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n을 n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거를 우리가 a라고 두자. 그리고 a라고 둔 것을 빼고 그 n-1개, 즉 그 10개라면 우리가 첫 번째 걸 a라고 두고 그 나머지 9개 중에 그게 9개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n-1인 경우죠. 이 부분을 이제 b로 두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매겨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순서를 고려한 거를 이제 순열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시로 이 느낌표 표시도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하게 된다면 n개의 원소를 한 줄로 배열한 순서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가 주어져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조합은 반복도 하지 않고 순서도 정해지지 않은 그 방법을 우리가 조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것도 아니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반복적인 것도 아니고 이 카운팅을 하는 게 순서를 정해놓고 배열하지 않는 것을 이제 콤비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은 우선 봤을 때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들이 있다. 이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선택을 했을 때 얘를 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NCR, 저 퍼뮤테이션의 NTR과 마찬가지로 이제 NCR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N, 그 PR이 그 P의 N, R로 나타낸 것처럼 그 컨비네이션과 같은 경우도 그 C에다가 이제 N, R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NCR로 하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그 조합과 그다음에 순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를 갖고 기억을 해두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00명이 참여한 이 경품 행사에서 1, 2, 3등을 한 명씩 선발하는 방법은 과연 몇 가지냐? 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3등을 우선 뽑게 되면 3등은 분명히 그 100가지를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뭐 3, 2, 2를 뽑든지 또는 뭐 1, 2, 3을 뽑든지 2, 2, 3을 뽑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등을 선발하는 게 바로 100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2등은 분명히 3등을 제외한 그 99명에 대해서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등은 분명히 2등과 3등을 제외한
8명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1과 2와 3을 동시에 갖는 경우의 수여야 되기 때문에 n대 개념, 즉 경우의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97만 220가지가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순열의 수학적인 순열의 개수 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보게 되면, 바로 100명 중에 3명을 뽑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100명이 바로 n이 될 것이고요. 3명이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p 3이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면, 바로 100 팩토리얼 오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100 팩토리얼 오브 100에서 3을 뺀, 즉 n-r이기 때문에 97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바로 위와 같은 가지수가 경우의 수 방법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경우라면 바로 우리가 이 순열, 즉 퍼뮤테이션인 경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즉 순열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를 우리가 보게 되면 10명으로 구성된 팀에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5명이다. 이 방법은 과연 몇 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바로 이 순서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5명만 선발을 하면 되겠죠. 즉, 처음에 뽑거나 나중에 뽑거나 관계없이, 즉 등수를 정해서 이렇게 순서를 하나씩 매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5명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 개념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10명이라고 구성된 팀이라고 하는 게 요게 n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 나갈 수 있는 부분 선수를 r로 두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 10CR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의를 보게 되면 바로 이 10 팩토리얼 오브, 그다음에 5 팩토리얼 곱하기 10-5의 팩토리얼, 즉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로 이제 전체 순열을 경우의 수를 나누어 주면 되기 때문에 252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떤 순서를 고려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순열이 되겠고요. 순서가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바로 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산적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산적 확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통계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반드시 개념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습했었던 확률이라든지 어떤 그런 통계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나 확률과 관련된 부분들도 앞서 얘기했었던 이 경우의 수의 확장이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률에 대한 수학적인 통계에 대한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보다는 확률이라든지 통계, 그리고 어떠한 체계를 갖고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확률이라든지 통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즉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이라든지 그 기본 통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 개념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확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을 이제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probability라고 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날 그 경우의 수는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눈 부분이 바로 확률이다. 즉, 이 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눈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내용이 바로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갖고 기억을 한번 해두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수의 합이 3 또는 4가 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해보게 되면 우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이 3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겠고, 그리고 4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3이 나오거나 또는 4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사위인 경우가 1,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가 2가 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또 첫 번째 주사위가 2, 두 번째 주사위가 1인 경우, 즉 두 가지 정도가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주사위가 나타낼 수 있는 게 6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가 나타낼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6이고, 또 이 부분은 바로 그리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고의 경우의 수는 바로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가 첫 번째 주사위가 가질 수 있는 이 경우의 수와,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의 주사위가 각각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6 곱하기 6인 36이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과 2, 그리고 2와 1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3이 나오는 그 확률은 36분의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3, 그리고 첫 번째도 2, 두 번째도 2, 그리고 첫 번째가 3, 두 번째가 3, 즉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6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이기 때문에 36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 또는 4가 될 확률인 경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 경우의 수에 대한 합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3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되고 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36분의 5라고 하는 그런 확률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라고 하는 그런 확률을 구해본다는 것이죠. 즉 36분의 5의 확률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확률이라고 하는 그런 걸 다룰 때 우리가 몇 가지 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확률에 대한 어떤 그 수학적인 그런 개념들보다 이 개념 위주로 개념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확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학적인 그 툴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다거나 또는 확률을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개념들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확률이라고 하는 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우리가 이 공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우리 발생될 수 있는 이산적 관점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만 이렇게 다루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정의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 x라고 하는 것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이 바로 아까 3이건 두 개 주에서 던졌을 때 3이거나 4이거나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건들이 취할 수 있는 확률을 이산적 확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각각인 경우의 이 사건들을 변수 x, 즉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떠한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인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그 대상 자체를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확률 변수들이 어떠한 이 확률 환경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값들을 이제 이산적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산적 확률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변수가 특정 실수 아닌 정수인 개념으로 하나씩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산적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로 다뤘었던 부분들 중에 이산적 확률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공대에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산적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의 확률들에 대한 분포가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확률 분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 확률 변수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률들에 대한 값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나타난 모든 경우의 수들을 따져서 나타낸 게 바로 확률 분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이 바로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분산이라든지 이 분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변수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분포들 중에서 이거의 평균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확률 분포에서 만들어져 있는 분산 정도를 이제 나타낸다. 즉, 이러한 우리가 분포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러한 분포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이러한 분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포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게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 또는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분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퍼져 있는 확률 분포에 의해서 분산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값들을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의 가장
통계적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분산과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각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 정규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포들 또는 분산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규화, 즉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이 값과 거의 유사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을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기술 통계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들 중에 그 기술 통계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이라든지 평균을 구한다. 우리가 그 어떤 값들에 하나하나의 그 값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나타낼 때 우선 뭐 평균을 구해보자. 뭐 평균도 물론 마찬가지로 뭐 기압 평균, 조합 평균, 산수 평균, 뭐 평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아무튼 그 평균은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그 데이터 값들에 대한 분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그 값들이 가지고 있는 분산의 표준 편차, 즉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분석을 함으로써 여기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들에 대한 어떤 그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통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다음에 조금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우선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련된 것들만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산은 이제 뭐 수학적으로 뭐 이러한 식을 갖고, 또 이 표준 편차는 이러한 식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이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풀이해 나가는 그런 과정보다는, 그러니까 이 분산의 이그 결과값, 그리고 이 표준 편차의 결과값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분산을 실제로 구하는 일이나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일은 우리가 실제로 그 응용이나 활용된 부분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들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건 아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패키지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 중에 뭐 엑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든지 이그 한컴인 경우에 대해서 한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공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경우는 뭐 오리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시그마 플롯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가장 통계 패키지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우리가 SPSS라고 하는 그런 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기술 통계는 이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 통계는 이 기존에 해왔던 것 중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술 통계의 가장 기본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곧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와 관계된 부분들은 추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까 주사위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한번 이렇게 쭉 기술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설명하기보다는, 자, 이러한 이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